어린 반포너치도 없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퀘벡 불어는 이 북미주에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분들이 그러면 불어가 그렇게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네가 우리한테 불어를 열심히 하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곧 없어질 위험에 처한 이 언어를 왜 우리가 배워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퀘벡 불어가 사라진다. 이거는 천만의 말씀이고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불어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 전 세계에 이 불어를 매일같이 얘기하는 그 모국어가 아니더라도 불어를 매일같이 사용하는 인구가 3억이 훨씬 넘어요. 뭐냐면 지금 그 전 세계에서 불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가 약 30개국 정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대부분의 이 불어권 국가가 아프리카에 있거든요. 유럽에는 프랑스, 스위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 정도가 있고 또 북미주에 퀘벡주가 있죠. 자, 그러면 이 30개쯤 되는 불어를 공용어로 쓰는 나라 가운데 퀘벡주보다 잘 사는 나라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유럽의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룩셈부르크 정도 빼고 나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퀘벡주가 이민 문호를 활짝 개방한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퀘벡 와서 사시오 그러면은 얼씨구 절씨구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퀘벡 와서 살겠다는 사람 천지 삐까리입니다. 억수로 많습니다. 지금 당장 퀘벡이 문호만 개방하면 퀘벡주 인구 2배, 3배 늘리는 거 문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프랑스만 하더라도 퀘벡주보다 훨씬 잘 산다는 프랑스만 하더라도 그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 때 이 부유세가 도입이 됐는데 그 100만 유로가 넘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100만 유로 같으면 얼마입니까? 한 12, 3억 되나요? 그 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세율이 무려 75%입니다. 7억 5천만 원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부자들이 미쳤냐? 나는 그 돈 무슨 고스톱으로 땄냐? 나도 열심히 일해서 땄는데 왜 그걸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자빠져 노는 인간들을 위해서 내 소득의 75%를 바쳐야 되냐 이래가지고 프랑스 바깥으로 대탈출 러시가 일어난 거예요.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코 큰 배우 있죠? 제라르 데파르디유라고. 그 사람은 그 러시아 가서 러시아 국적자가 됐습니다. 물론 마크롱 대통령 때 와서 이 부자들로부터 그 받아들이는 소득보다 이 이민 나가는 부자들 때문에 국부 유출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부유세를 폐지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 프랑스 부자들 정치권, 정보와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 팽배했고 더군다나 이 일부 극렬 이슬람 테러리스트들 때문에 완전히 뒤어갔고 지금 프랑스는 특히 프랑스 부자들은 해외로 그냥 다 도망 나가고 있어요. 이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역 몬트리올 지역에 최소 10만에서 최대 16만 명의 프랑스인들, 그것도 20대에서 50대 팔팔한 건강한 노동 인력들이 지금 와 있어요. 퀘벡주에. 퀘벡주는 그 영토가 대한민국의 7배입니다. 이 퀘벡주 안에 프랑스가 풍덩 빠져요. 그리고 일단 땅 비옥하지요. 거기다가 그 사람이 못 사는 그 북쪽에 그죠? 4분의 3을 차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어렵고 호수 많고 이런 땅에는 첫째 먹을 물 풍부하죠. 두 번째 그 밑에 지하 자원이 무진장 묻혀 있습니다. 석유도 있어요. 그 금, 또 티타늄 엄청 많고요. 우라늄도 많아요. 그러니까 퀘벡주는 지금 당장 독립을 해도
어쩌면 프랑스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뭐, 기초 기술, 과학 기술 면에서 조금 딸릴 수는 있지만, 아니, 캐나다 퀘벡주도요. 그 비행기 만들고, 우주 항공 분야 상당히 발달했어요. 거기다가, 중기계, 요즘 무슨 고속철도 이런 것도 다 만들어요. 비행기도 만들고, 프랑스보다 못할 거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1995년도에 퀘벡주가 두 번째 분리 독립 국민 투표를 했는데, 그때, 보자. 반대 50.6%, 찬성 49.4%라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분리 독립에 실패를 했죠.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 퀘벡주에 사는 그 영어권 주민 전체 한 8%, 9% 가까이 되는데 그 영어권 주민의 90%가 반대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한국인을 포함한 대다수의 그 유색 소수인종 이민자들과 퀘벡 주민들 중에서도 부동층이 그때 그 연방주의자들이 분리독립 반대파들이 무슨 말을 했냐 그러면 퀘벡주가 분립하면 당신들 갖고 있는 집값 개값 된다. 그리고 퀘벡 쫄딱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냥 반대표를 던진 겁니다. 그보다 더 제가 디파브로 센터라고 저기 몬트리올 그 시내에 연방 정부 각종 여러 기관들이 모여 있는 그 콩플렉스 디파브로라는 데서 경비 업무를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그때 우리 동료 할배 경비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국민 투표하기 한 달 전부터 거기 여권하고 시민권 인쇄하는데 그냥 밤새도록 그 용지를 인쇄를 했대요. 왜? 연방정부가 이민 온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너 찬성 반대표 던지겠다고 서명해라. 그러면 이제 투표 끝나고 난 다음에 시민권 바로 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퀘벡주 수상 자크 파리조 수상이 우리가 이번 독립 찬반 투표에서 진 거는 바로 이민자들, 유색 소수인종 이민자들 때문에 졌다라고 한 거는 100% 맞는 말입니다. 캐나다 연방, 여기 또 분리 독립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은 자크 파리조 말로 인종차별주의자고 퀘벡주 자체, 퀘벡인들 자체가 인종차별주의자다고 막 비난을 퍼붓습니다만 제가 볼 때 자크 파리조는 진실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사실 캐나다 퀘벡주가 독립을 못하고 있는 건 능력이 없거나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캐나다 연방정부가 독립을 인정을 안 하고 허용을 안 하고 계속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식으로 방해를 해요? 퀘벡주는 이민자 선발에 있어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한다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00% 사실은 아니에요. 이민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경제 이민자.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투자를 하든 기업을 하든 아니면은 월급쟁이로 일을 하든 직접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제 이민자가 있고 두 번째, 가족 초청 이민이 있습니다. 여기 온 사람들이 여기서 취업한 사람들이 고국에 있는 부모, 형제, 마누라, 자식을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가족 초청 이민이고 세 번째가 난민이 있습니다. 그죠? 자기네 나라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거나 못 먹고 못 살아서 나 좀 살려주죠 하는 사람들인데 퀘벡주 정부가 선발의 정권을 행사하는 이민자는 경제 이민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족 초청 이민하고 난민은 캐나다 연방 정부의 소관이고 캐나다 연방 정부에서 야 얘들 난민으로 받아들여 얘 초청 이민 받아줘 라고 하면 퀘벡주는 꼼짝없이 받아줘야 합니다. 문제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퀘벡주의 공용어는 불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연방에서 뭐라 그럽니까? 캐나다 연방의 공용어는 불어 및 영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캐나다 연방을 통해서 퀘벡주에 도착한 가족 이민자나 난민들은 퀘벡주가 얘기하는 퀘벡주의 공용어는 불어다. 이걸 개무시합니다. 똑같은 말을 해요.
퀘벡은 캐나다의 일부다. 캐나다 연방의 공용어는 불어 및 영어다. 그러니까 나는 영어만 하면서 살래. 왜? 티껍냐? 이런다고요. 자, 더 큰 문제는 캐나다 연방정부가 그렇게 전 세계에 자랑하는 다문화주의, 모자이크 문화주의입니다. 뭐냐면 캐나다 연방에서는 얘기를 하죠. 우리는 미국과 달리 모든 이질적인 문화를 용광로처럼 한 군데 그냥 다 녹여서 아메리카니즘을 만들어내는 그런 주의가 아니다. 당신 중국인이냐? 한국인이냐? 아랍인이냐? 여기 와서 캐나다라는 깃발 아래에 그냥 니들의 언어와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면서 그냥 살아. 우리는 각 민족의 문화가 이렇게 다 모자이크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캐나다라는 큰 그림을 만드는 그런 다문화주의, 문화 모자이크를 지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캐나다 연방정부를 통해서 이 퀘벡주의 이민온 이 소수민족들은 퀘벡주가 자기들의 문화적인 정체성, 어떤 언어적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불어 보존 정책을 펼 때마다 사사건건 반대합니다. 캐나다 연방에서는 우리 문화 지키고 우리 언어 지키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왜 퀘벡주 니들 우리한테 불어를 강요하냐? 이렇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딴지를 걸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퀘벡주 정부가 projet de loi 21 sur la laïcité, 그러니까 정교 분리에 관한 법안 21조 요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퀘벡주 정부는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국회의사당에서도 십자가 걸려있던 거 지금 없앨라 그럽니다. 일반 학교에서 교실에 십자가 있던 거 다 없앴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무원들, 특히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강자의 지위에 있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교사들에게 종교적인 상징물을 폐용, 착용을 못하게 하겠다는 게 바로 이 법안 21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각종 이슬람 단체에서 마치 퀘벡주가 자기네들이 히잡, 차도르 이런 거를 완전히 무조건 100% 금지하려 한다는 듯이 막 거리에서 데모하고 신문 이런 데 막 인터뷰하면서 막 개거품 몰고 있죠. 그리고 유색 소수인종들의 표를 받아서 자리 한 번 더 해먹겠다는 이 정치인들, 예를 들어서 지금 몬트리올 시장 발레리 플랑트, 이 역대 퀘벡 시장 중에서 제일 무능한 여자인데, 이런 여자가 이 여자 시장이 뭐라고 했냐 그러면 법안 21조 지금 공청회들 열고 지금 이미 수백만 달러 쓰면서 지금까지 진행을 했는데 그거 다 없애지는 말되 몬트리올은 예외로 해주세요.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자빠졌어요. 아니, 몬트리올을 빼면 퀘벡주 전체에서 몬트리올 빼면은 단파도 없는 찐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이 법안의 취지도 제대로 모르고 이해를 안 하고 안에 알면서도 지자리 지키려고 유색 소수인종들은 똥꼬 핥으려고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그렇게 전 세계에 자랑하는 다문화주의, 모자이크 문화주의 때문에 퀘벡주는 자신들의 언어적,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중국인들, 인구 규모에 비해서 아마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거대한 차이나타운 만들어 갔고요. 그 차이나타운 안에서 태어나고 평생 살고 죽고 그래서 영업으로 한마디도 못하는 중국인들 많아요. 그런 중국인들이 그러면 캐나다 연방정부, 그 다음에 퀘벡 주정부가 주는 정부 수표 같은 거 안 찾아먹을 것 같아요. 귀신같이 찾아먹습니다. 그리고 몬트리올 시내에만 차이나타운이 있어요. 지금 제가 사는 이 브로사르가 제2의 차이나타운이에요. 그래서
이건 브로사르가 아니라 브로시느라고 해야 된다. 그런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제 결론은 이겁니다. 캐나다 연방이 다문화주의, 모자이크 문화주의를 만든 거는 독립을 외치는 퀘벡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술수일 뿐입니다. 저는 지난 2007년 11월 15일 몬트리올 한인 공동체를 대표하는 50인 대표단의 일원으로 퀘벡 주정부 의사당을 방문을 해서 당시 퀘벡 국회의장과 또 당시 퀘벡당 당수인 볼린 마루와 나중에 수상까지 됐죠. 그분을 만나서 악수를 하고 면담을 나누고 또 퀘벡 그 주정부 고위 관리들, 특히 이민성 고위 관리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보니까 이 50인 대표단 중에 이민 1세대, 이민 온 지 30년, 40년 되신 분들 중에 불어는 말할 것도 없고 영어로도 이렇게 대화가 일상 대화 말고 좀 심도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사실은 세 손가락도 안 됐어요. 그리고 그때 좀 뭐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불어로 이렇게 좀 수준 있는 대화,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열 손가락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저 한인회 대표단 이런 사람들이 그 한인회 활동 뭐 열심히 안 해도 좋으니까 불어 좀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아는 사람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각 테이블마다 배치를 해서 그 관리들하고 얘기 좀 하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래서 뽑혀갔고요. 이제 제가 그 당시에 같이 점심을 먹은 사람은 이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퀘벡 이민성의 뭐 국장쯤 되는 사람이었어요. 좀 높은 사람이었는데 머리가 좀 빨그스레하고 하여튼 뭐 좀 깐깐하게 생긴 여자분이었는데 제가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퀘벡주에 이민 오려고 하는 사람들 많다. 지금 우리 몬트리올 한인 공동체도 공동체 수가 지금 좀 작아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하려고 해도 이게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지 않냐. 근데 이게 이민이 너무 힘들고 들어오는 사람이 인구 유입이 없으니까 좀 문제가 많다. 우리 한국 사람들 좀 봐라. 오면 우리 사회보장 같은 데 기대지도 않고 열심히 벌어먹고 사는데 성실한 한국 사람들 좀 손쉽게 좀 받아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 국장이라는 여자분이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니네 한국 사람들 이민 오고 나서 한 5년, 6년 지나면 10명 오면은 서너 명도 안 남는데 우리가 당신들 오면 어학 공부시킨다고 또 애들 뭐 양육 보조비니 당신들 뭐 직업교육 받는 거 정부에서 다 보조금 엄청나게 들어가서 투자를 하는데 결국 다른 데로 다 튀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한테 한국 사람들 더 용이하게 받아들이게 해달라는 얘기 하기 전에 당신들 그 몬트리올 그 한인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하면 이민 오는 사람들을 좀 더 붙잡을 수 있을지 그런 아이디어 좀 내봐라. 우리는 그 아이디어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뻘쭘하게 얼굴 뻘게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 사람도 근데 당신은 어떻게 하다가 퀘벡주로 이민을 왔냐. 뭐 그리고 불어는 어디서 배웠냐. 뭐 이런 얘기 뭐 하다가 이제 뭐 대충 끝났습니다만은 그게 벌써 그러면 12년 전 얘기 아닙니까? 벌써 그때부터 한국 사람들은 이민 오면 이민 조건만 해제를 하면 그죠? 딴주로 튀는 게 유구한 전통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퀘벡주는 해마다 이민 그 쿼터 받는 게 뭐 한 5만 명 정도 됐는데 이제는 한 4만 명 정도로 25% 정도를 줄여서 받겠다라고 연방정부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툭하면 딴주로 튀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열받았던지 어떤 얘기까지 했냐 그러면은 우리는 그 외국에서 이민자를 받아들일 때 불어 열심히 하는 사람, 불어 잘하는 유럽인 또 불어 구사자 중심으로 받되 우리의 산업 분야별로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이 노동자가 우리 퀘벡에서 영주권을 받고 거주할 도시까지
딱 집어서 지정을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캐나다 연방정부에서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캐나다 헌법에는 거주 이동에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다. 퀘벡주 네가 뭔데 그런 위헌적인 발언을 하냐.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거부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퀘벡주에 와서 영주권 받고 좀 있다 딴 주로 튀는 사람들 때문에 퀘벡주가 얼마나 열을 받았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퀘벡주의 불어는 이 캐나다 연방의 집요한 방해와 공작 때문에 사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그러나 결코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 700만이라는 인구는 퀘벡인들은 뭐 짱구고 바보입니까? 이런 불어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더 끈질기게 펼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억에 해당하는 전 세계 불어 사용자는 퀘벡주가 문만 연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외치면서 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어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불어를 배우셔야죠. 왜 우리가 프랑스계와 영국계의 역사적, 언어적, 문화적 갈등 상황에 끼어들어야 되느냐, 영미권 문화의 충돌을 왜 우리가 피해를 받느냐, 이런 먹물든 인간들이 하는 되지도 않는 현학적인 표현 다 때려치우고요. 단순하게 그냥 불어를 배우면, 퀘벡주에서 불어를 배우면 벌어 먹고 사는데 더 용이합니다. 더 쉬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퀘벡주에 와서 아무리 불어 B2를 딴다 그래도 불어 B2 갖고 여기서 회사에 바로 취직하고 무슨 관공서 공무원 바로 되실 것 같아요? 딴 사람은 불어 공부 안 합니까? 여기서 태어나서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나온 사람들은 집에서 손가락 빨고 놀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제가 볼 때 10중 8구는 여기 와서 하시는 일이 개인 자영업입니다. 샌드위치 가게를 하든 대바노를 하든 뭘 하든 미장원을 하든 그죠? 개인 서비스 사업을 하든 주로 그런 자영업을 할 텐데 퀘벡주 인구의 80%가 불어를 집에서도 말하는 그야말로 불어 네이티브 스피커이거나 불어를 하루에 한 번이라도 쓰는 사람들이에요. 불어를 전혀 모르는 그냥 영어만 쓰는 사람은 5%도 안 됩니다. 영어를 주로 쓴다는, 영어 위주로 쓴다는 사람이 9%, 10%, 그 중에 절반 이상은 다 이 몬트리올, 광역 몬트리올에 와서 산다고 하지만,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나는 영어만 한다는 사람 중에 진짜 불어 이해 못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유대인들, 근데 그 사람들 자기 사업상으로 필요하면 불어 안 할 것 같습니까? 유대인들이야말로 언어 천재입니다. 다른 분야도 천재지만 그 사람들도 자기가 필요하고 자기가 벌어먹고 할 때 도움이 된다 하면 불어뿐만 아니라 아랍어도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몬트리올 유대인 사회가 낳은 이 불세출의 전 세계적인 연예인 가수 레너드 코언 아시죠? I'm your man 하는 그 사람 유대인이거든요. 그 사람 불어 잘합니다. 제가요 그 사람 불어로 인터뷰하는 거를 못 봐가지고 이 사람 불어 못하나 몬트리올에서 태어났지만 불어 못하나 그랬더니 아니요 불어 인터뷰는 영상 봤습니다. 불어 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몬트리올 섬에서만 살면 영어 안 해도 된다. 나는 영어만 해도 된다. 그런 헛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미장원을 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여러분이 미장원을 갔어요. 열받아가지고 남자친구하고 제대로 안 되고 남편하고 한번 싸워가지고 기분 전환하려고 머리 치러 갔는데, 이건 얼굴 시커먼 동남아 출신, 그 미용사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언니, 나 머리 I'm sorry, I don't speak Korean, so please tell me in English. 그러면, 당신이 거기서 떠듬떠듬 영어 하면서 머리 잘라달라고 할 거예요. 당장 주인, 여기 주인 나오라 그래, 샹!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 미용실에 취업을 했어요. 직업학교 나와갖고. 근데 퀘벡 아줌마가 왔어. 머리를 잘라려고 블라블라블 하는데 I'm sorry, I don't speak French. Could you please tell me in English? 그러면 그 아줌마가 오케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따바낙 세과사 따바낙 리스 에이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어를 하면 요 퀘벡주에서는 여러분이 불어를 하면 벌어먹고 살기가 훨씬 쉬워요.
다른 모든 문화적, 정치적, 인종적 그런 뭐 현학적인 소리 다 때려치고 밥 벌어먹고 살기에 불어가 훨씬 낫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기 지금 퀘벡주 정부는, 퀘벡주 전역은 그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면서 도처에서 일손이 모자라서 난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몬트리올 섬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대바노 갖고 있다가 지금 그만둔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첫째, 대바노가 또 뭐 사양 산업이라고는 해도 길 건너 하나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이 많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많으면 제살 깎아 먹기도 할 수 있고, 또 대형 마트가 들어서면서, 대형 마트는 규모의 경제가 있으니까 가격 경쟁을 하다 보면 제살 깎아 먹기도 한단 말이에요. 몬트리올에서 차 타고 한 2시간 나가는 저 시골 마을들, 여기는 시골 마을이 아니라 도시라 그랬는데 그 도시 중에 인구 5만, 3만, 2만 되는 많거든요. 그런 도시는요, 웬만한 데 가면은 그 동네에 대바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는 데가 많아요. 은퇴를 하고 싶어도 팔 사람이 없어.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대바노에 만약에 불어하는 사람이 가서 한국 사람이 가서 자리를 잡는다. 그죠? B2 불어 정도 하면서 잡는다 그러면은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진짜. 대바노 하나밖에 없는데. 그때 왜 한국 사람들이 그러면 몬트리올 섬 여기서만 똑딱똑딱 하냐? 불어를 못 하니까. 몬트리올 섬 벗어나서 딴 데 가서 살면 죽는 줄 아니까. 불어 좀 되는 사람들도 그럽니다. 시골 가면 애들 그 교육 문제가 크다고. 그놈의 자식 교육 때문에. 여기 오는 사람들 툭 하면 애가 경쟁에서 벗어나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뭐 여유있게 크기. 순 거짓부렁이에요. 전부 무슨 마리아노폴리스 영어 세제 보내서 맥일 대학교 보내는 거. 그게 지금 몬트리올 한인 그 공동체의 교육의 금과 옥조예요. 자식 농사의 금과 옥조. 그런 식으로 해서 영어만 좀 하고 불어를 모르니까 결국 한인 대표 50인 그런 꼴이 나는 겁니다. 불어하는 사람 하나씩 테이블에 박아놓고 한심한 오늘의 결론입니다. 퀘벡주의 불어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캐나다 연방정부의 집요한 방해와 공작 때문에 캐나다 연방정부가 내세우는 다문화주의, 멀티컬처럴리즘 때문에 멸절의 위협에 항상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퀘벡 불어가 아무리 멸종 위기라 하더라도 현재 퀘벡 주민의 80%가 불어만 쓰는 사람 또는 불어를 위주로 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자영업으로 밥 벌어먹고 싶으면 불어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